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촌철님들의 다양한 아침 시간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가는 날이 곰팡이님, 저는 일터에서 채널 고정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태권부이님이 여기는 전북 익산 모심기가 한창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논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782님, 부산 에어컨 기사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경남 창원으로 갑니다. 에어컨 기사님이시구나.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올여름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예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윤경 님이 네. 촌철님들 낮 기온이 30도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한 주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5697님은 백두산에 다녀오셨대요. 언제? 지난주에 3박 4일 일정으로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와, 멋진 사진 보내주셨어요. 이야. 장관이었습니다. 백두산은 말 그대로 백두산이 허락해야만 정상으로 올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근데 보내주신 오. 사진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만 봐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면 파란 하늘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아직도 눈이 있네, 근데. 그죠? 네. 천지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새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혹시 괴물은 보셨나요? 천지에서? 왜요? 아, 예. 괴물 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영국의 네스워하고. 네, 궁금하시면 직접 가보시는 걸로 제 입이 앞에는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참 좋은 여행하고 오셨네. 네. 평생 네. 한번 가볼 수는 있을라나 모르겠네. 네. 아, 왜 그러십니까? 갈 수 있습니다. 제이비 화이팅. 네. 올 여름 휴가는 백두산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진수님, 우리 남편이 최고로 신뢰하는 언론인을 뽑으라고 하면 김종배 진행자라고 합니다. 진행 최고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최진수님의 남편분께서 꼽으신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제이비 왜 타임즈. 뭔가 삐딱선이 느껴지지? 아니요, 삐딱선 안 탔는데요. 억양에서 약간 삐딱함이 JB의 느껴지네. 약간 느낌 아닐까요? 저는 JB를 저도 신뢰합니다. 왜 말이 무뎌지는데 왜? 네. 아, 이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최진수님 남편이 뽑아주신 왜 이렇게 버벅대요? 아침부터 월요일 최고로 아침부터. 신뢰하는 언론인. 네. 와, 네. 이런 거 좀 피디님 올려주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네. 빨리 뉴스로 아무튼 갑시다. 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김종배와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이, 홍보소통수석에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네, 어제 이게 나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떤 걸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죠. 이름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자마자 일각에서 그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서 검찰 개혁에 반한다.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고 임명을 했는데 주목거리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임명의 논리입니다. 임명의 논리.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형직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도 했다고 하는데 네. 주목해야 할 임명의 논리 어떤 겁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뭘 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 공소청으로 그러니까 바꾸는 검찰 개혁안을 추진을 한다면 그 경로는 마땅히 법률 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 이전에 법률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법무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함께 봐야 되는 것이냐?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는 것이냐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만 이 단건을 가지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좀 약간 이른감이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가 어떻게 되는 데까지 보고 함께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보다 법무차관 인사가 먼저 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또 검찰 출신이죠? 법무부 차관 후보 하마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형사부 출신의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유력하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형사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한 명 구자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구자현 역시 연구위원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특수통 라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법무부 인사까지 보고 평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법무차관부터 지금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 어찌 본다면 법무장관은 당연히 인사청문회 거치고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 깔려 있는 것이죠. 뭡니까? 세계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특검 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검이 활동을 하려면 검사들을 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 파견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법무차관 인사부터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지금 체크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새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가 최대 120명이 될 거다라고 하고 그렇죠. 이 규모면 웬만한 지방 검찰청 조직보다 더 큰 규모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새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찌 본다면 엘리트들을 특검으로 파견한다고 봐야 되겠죠. 엘리트 검사들을. 그런데 170일 동안 이 검사들은 특검 지원 나가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검찰개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일단 법으로 하는 거지만 마지막은 인사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 검찰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까지 함께 아울러서 검찰개혁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민정수석을 검찰개혁의 EEJ로 대응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8672님도 비슷한 의견 보내주셨어요. EEJ, 검사로 검사를 잡는다? 물음표, 느낌표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호보님, 지금은 검찰을 누를 사람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회복과 성장님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일단 인사 믿고 지켜봅시다.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꾹꾹 까까님은 검찰 출신은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조금 날카로운 시선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걸 잘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지대하기 때문에 네. 인사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제이비도 전해주셨지만 법무부 장관에는 지금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게 군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방장관이 누가 되느냐에서 지금 또 동일한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비군인 출신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말 그대로 군 장성 출신이 아닌 사람이 뭔가 국방장관이 돼야 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근데 또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군을 잘 알아야 그렇죠. 국방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 그렇죠. 어찌 본다면 동일한 논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 귀착점이 뭐냐 이걸 봐야 된다. 그럼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군을 떠난 지 오래됐다. 네. 근데 이런 사실 사람? 뭐 군 출신도 병장도 군 출신이긴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신박한 논리네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아, 예. 이외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원내대표 출사표를 낸 서영교 의원 만나볼 테니까요. 거기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당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진상을 규명한다. 뭐 등등인데요. 가장 눈길을 끈 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입니다. 새로 꺼낸 얘기가 아닌데도 눈길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당론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직접 밝힌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 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상법을 평가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 조치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가 아니라 탄핵을 놓고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좋으니까 분란거리를 없애자.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 아니겠습니까?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의견의 중립지대에 놓음으로써 상호 적대성을 거세하고 의견의 다양성으로 치장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찬성 당론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김용태 위원장의 의도는 방금 들은 마지막 문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탄핵 찬반 입장은 관용하되 비상계엄 옹호는 징계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의도는 사법정의와 역사적 대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리의 우선이다. 여기서 당리가 뭡니까? 분란거리를 없애는 것. 그게 당에 도움이 된다. 이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상법이 잘못됐다고 평하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면 님이 임기가 6월 말 만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 혹시 이런 임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힘이 있겠습니까? 탄핵 당론 무효화를 이끌 힘이 있고 9월 초 전당대회 때까지 비대위원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제의 기자회견이 당리 이전의 사리, 즉 비대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위한 관심 끌기 전략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뒤따를 수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나온 친한계와 친윤계 입장도 엇갈리던데 오늘 의총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단 자기 임기나 뭐 이런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의총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촌철님들의 다양한 의견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지님, 민심의 무서움을 이제서야 느꼈다 이건가요? 까치놀림, 탄핵된 지가 언젠데 이제와 이런 말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철우님, 결국 당내에서 탄핵을 금기어로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예천사람님, 최상병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던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아직 기억합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표결을 거부하셨더만요.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탄핵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저는 이걸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3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 협의와 관련해서 두 정상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 자주 만나 협의하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분석은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소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극우 커뮤니티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조작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의 양국 정상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목록과 함께 한국인들은 이 뉴스를 가짜 뉴스라 확신한다. CCP, 중국 권상당 카르텔을 박살나달라라는 댓글을 단 인증글이 올라왔고 속보, 백악관, 트럼프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통화라는 기사 제목이 속보,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통화설 부인으로 바뀌어 극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가 하면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일 트럼프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 첫 통화를 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백악관 출입을 막은 언론 아니냐라며 불신하는 글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로라님 뭘 해도 조작이라고 하겠죠. 락이님 아침부터 유머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왜들 이러는 겁니까? 뭐 극우스럽다 한마디로 퉁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극우스러움은 뭘까요? 미국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절대적 믿음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이 절대적 믿음 때문에 저 뉴스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예측으로 이어지는데요. 절대적 믿음이 깨지면 뭐가 옵니까? 멘붕이 옵니다. 그렇죠? 극우 커뮤니티의 저런 강한 도리질은 멘붕의 표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물 사용량이 엄청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도대체 그 물을 어디다 쓴 거냐라는 추정도 그 뒤에 바로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1, 2기 당 지도부 인사들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했는데 이때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수영장이 있더라. 근데 수영장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이 어른 무릎 높이더라. 그냥 높이가 아니죠. 깊이더라. 사람이 가서 하는 수영장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럼 너무 개방돼 있는 장소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사람이 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 수영장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 수영장. 거기다 온수 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 수영장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 짓는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비가 들어갔겠습니까? 혈세가 들어갔겠습니까? 혈세가 들어갔죠. 그럼 개팔자는 상팔자인 거죠. 그런 댓글 있습니다. 이태백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개는 지금 온수의 풀장에서 지금 수영을 막 즐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를 위해서 이렇게 혈세를 납부한 국민팔자는 무슨 팔자가 되는 겁니까? 네? 국민팔자는 뭡니까 도대체? 아침부터 화나가지고. 네, 사실 지난 4월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작은 수영장이 있다. 근데 저도 그거 기억나는데 그쵸? 작은 수영장이 설마 개 수영장 뜻할지를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윤건영 의원이 반려견을 위한 그런 수영장이다라는 제보를 받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던 바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이 결국은 개를 뜻했던 건데 네. 윤건영 의원도 설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견을 위한 수영장이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권주님이 참 개가 막힙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마무리해야죠. 네. 왜 허탈감이 들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